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연산이에요. 연산 파트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아이를 지금 대입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것들을 연산, 그러니까 대입하는 횟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항이 4개가 있네. 그럼 뭘로 묶어야 될까? 공식을 쓰는 걸까요? 아니면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걸까요? 인수 정리일까요?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공식을 쓰는 걸까요? 공통인수일까요? 그렇죠. 공통인수 잘했어. 4개짜리는 일단 공통인수부터 의심해 보셔야 돼요. 4개짜리는. 그러면 한번 보자. 지성아, 공통인수 뭐가 일단 보여? 뭘로 묶어보고 싶어? 일단은 저거 X로 했고 X 말고. 공통인수를 묶을 때는 가급적이면 큰 걸로 묶는 게 좋아요. 그러면 X 오케이. 자, X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나오고요. Y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미 또 공통이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그래서 X 플러스 Y로 다시 묶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됐어요. 이제 뭐 대입해도 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저 둘을 더했는데 더하면 얼마가 나오고 4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곱의 합을 했어요. 유주야, 저 각각 제곱한 다음에 더하면 얼마 나올까? 4. 이런 게 들려. 아니 들리긴 어. 하는데 앞에 거 제곱하시면 4 더하기 4 루트 2 플러스 2고요. 뒤에 거 제곱하시면 4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2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12가 나왔어요. 괜찮아. 이게 자만자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잠만 자면 사고가 살짝 둔해져. 너희 혹시 고등학교에서 뭐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셔야 돼요. 수학 시험 보시는 날은 무조건 주무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는데 안 듣는,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진짜 많은데 그냥 최근 거 한 아이가 있어요. 부모고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단합을 다녔어. 매번 전교 20등 정도에서 머무는 거야. 15등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항상 여기 머무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그래서 학원을 때려치고 우리 학원을 옮겨왔어. 첫 번째 시험을 봤어.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에 10등을 만들어줬어요. 성공한 거잖아. 근데 기말고사를 봤는데 얘가 또 20 몇 등이 나와서 20 몇 등?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합산했더니 17등이 나왔어.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이제 밀린 거야. 그러니까 두 자리 차이고, 점수 차이는 0.3점 밀렸어. 틀리더라도 100점 낮은 걸 틀렸으면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고, 얘가 틀렸어. 틀렸는데, 네 문제를 틀렸거든요. 이때는 두 문제를 틀렸고, 이때는 모르는 문제 2개를 틀렸고, 이거는 모르는 문제 2개가 두 문제를 어처구니없이 틀렸어. 얘도 자기도 아직도 의문인 거야. 이 두 문제를 왜 틀렸는지는 자기도 아직도 몰라. 연산 실수야. 문제 똑바로 안 읽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잠을 안 잤어. 나를 샜어. 얘랑 같이 본 과목이 화학 과목이었거든요. 화학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얘가 불안해서 화학 공부하는 나를 샌 거야. 얘는 그냥 모르는 문제 두 문제만 틀렸으면 여전히 10등 정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1등 밑에 아니었어. 근데 나를 샜어. 얘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중간고사까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자기 말도 어머니 말도. 근데 처음으로 두 문제 실수가 나온 거야. 얘하고 얘기를 해봤지. 너 수학 시험 보기 전날 잠 안 자는 이번이 처음이니? 그래도 처음이야. 딱 하나 변화가 생긴 거야. 잠을 안 잤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의식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뇌가 자고 있는 거야. 뇌가 멀쩡한 정신이 아닌 거야. 멀쩡한 상태가 아닌 거지.
내가 약간 가수면 상태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뇌는 수면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건데 나는 억지로 정신력으로 그 수면을 막고 있는 상태거든. 그럼 뇌는 어떻게 하겠어? 나 잘 거야, 잘 거야. 막 들어눕고 있는 상태로 나는 안 돼, 끄집어내고. 지금 그런 거야. 수업 볼 시간에 막 졸리잖아. 졸리면 내가 계속 깨우고 걔는 수업 들어봤자 어차피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 뻔히 알거든. 그치? 그 상태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이랬을까? 아직도 의문이. 단순해요. 사인이 코사인은 아니 사인이 탄젠트로 보여요. 이 사인이 이걸로 보였대. 근데 3번 검토했는데 3번 연속 탄젠트로 보였대. 이건 뭐 없어요. 그냥 잠 안 자니까 이상한 헛것이 보이는 거야. 단순해요. 그래서 화학을 어떻게 그리고 A 플러스 B라는 문제가 있었어. 이걸 A 마이너스 B로 풀었어.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검토하는데 자기 계속 A 플러스 B로 풀었어.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로 풀었어. 뭐 없어요. 잠 안 자는 것밖에 없어. 변화는 딱 하나. 잠을 안 자면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찾아봤지. 뇌과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막 그런 거 연구하잖아. 그 사람들의 연구에서 그게 나온 거 같거든요. 똑같은 아이들을 생각하고 실험을 한 거야. 잠을 잤을 때와 잠을 자 물론 잠을 잤을 때가 점수가 당연히 높지. 근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더 크다는 거야. 잠을 안 잤을 때와 잠을 잤을 때. 시험 보기 전날 수학 과목 보는데 암기 과목은 또 달라. 암기 과목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암기 과목을 보는 날을 새도 그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별로 크지가 않대요. 근데 연산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들 있죠. 물리, 수학, 국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날 새면 안 된대요. 날 새면 그게 바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헛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날 새지 마세요. 다 희한하게 너희들은 희한하게 자기가 스스로 느끼기까지는 절대 안 따라. 알아요. 저희가 너희가 경험하기 전에는 말 안 따르는 건 뻔히 아는데 나중에 혹시 날 새고 성적 안 나오면 제가 지금 했던 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래서 그랬구나. 소 잃고 외양탕 고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 맡깁니다. 저 날 새고 수업하잖아요. 1시간 수업하는데 6시간 한 7, 8번 나와요. 저도 날 새고 수업하면 그래요. 나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x의 제곱 y의 제곱 해놓고 x의 제곱 써놔요. y의 제곱이라고 읽고 x의 제곱 써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도 날 새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들이 선생님 오늘도 날 새셨네요? 어떻게 알았냐? 이거 보이시잖아. 그치. 실제로 문제를 읽으면서 xy라고 쓰면서 xy 이렇게 쓰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날 새면 저도 이래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용 쓰는 재주가 있어서 날 새고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는 그러지 마세요. 제발. 특히 고등학교 가서는 그러다가 후회한다. 벼락치기가 그러잖아요. 날 새잖아요. 고등학교에 전교 1등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교 1등 하던 아이들이 내신 공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좋아요.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시험 준비를 시작한 시기에 있어요. 시험 준비를 시작한 시기가 굉장히 이릅니다. 중간고사 끝나죠?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한 달 동안 시험 준비를 끝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할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시험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복습이 들어갑니다. 복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시험 전날 내가 볼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딱 4시간 공부합니다. 그리고 12시 전에 무조건 취침. 그리고 최소 7시간 수면. 그리고 아침에 무조건 6시 전에 기상. 왜? 워밍업 해야 되니까. 뇌는 2시간이 지나야 정상 작동을 해요. 여러분이 밤을 깨고 2시간이 지나야 정상 작동됩니다. 부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에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공부는 달라요. 최소 2시간이요. 그리고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워밍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 시험 보는 거랑 수학 워밍업, 문제풀이 워밍업 가장 좋은 건 기출문제 다시 복귀하는 건데 그 워밍업 시간이 1시간 정도 필요해요. 이걸 하고 보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다 거의 대부분 이런 루트를 따라가더라고요.
물론 시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시험 준비 다 끝내. 그러니까 시험 보기 이미 1, 2주 전에 시험 준비 다 끝난다. 싹 끝난 거야.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뭐해? 그냥 전 한 달 동안 했던 거 복습하는 거야. 복습하면서 전날 뭐 할지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 전날에 한 4시간이면 끝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한숨 잠깐 쉬었다가 한 4시간 집중해서 딱 공부하고 밥 먹고 좀 휴식하고 자는 거죠. 일찍 자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전교육 끝납니다. 근데 왜냐면 봐봐, 너희 시험 보잖아요. 5월 첫 주에 시험 봐요. 그리고 7월 첫 주에 또 시험 봅니다. 얼마나 시간 차이겠죠? 몇 주? 2달 아니에요. 2달 아닙니다. 이 실제로는 한 7주 정도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한 달 빼면 4주 빠지죠. 근데 한 주 쉰다 그랬잖아. 한 주 4주. 그럼 2주밖에 안 남죠. 그럼 대충 이런 계산이 나오고. 요일 차이는 있을 테니까. 중간에 막 공휴일 끼어있고, 막 특별한 날 끼어있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가시면 전교권의 문을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3년 투자하면 학교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이 바뀌는데,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덕질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냥 딱 단순해요. 어떤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저 드라마 볼 거 다 보면서도 그래도 평점 한 2점 나와요. 너 드라마 안 봤으면 몇 점 나올 것 같아? 올라갔겠죠. 그거야. 단순해요. 선생님, 저 이거 하면서도 이 점수 나와요. 그걸 안 했으면 더 높았을 거야. 단순해요. 선생님, 저 이거 하면서도 나와요. 그래, 그거 안 했으면 더 높아졌을 거 너도 알잖아. 알죠? 너는 기회 비용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야. 이걸 위해서 너의 점수를 포기하고 있는 거야. 점수를 포기했다는 건 대학을 포기한 거고, 대학을 포기한 건 인생을 포기한 거고. 포기했다는 건 아니지. 인생의 시작점을 낮추고 있는 셈인 거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후회도 너희들의 몫이다. 근데 할 거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들 10시간 공부할 거 2시간에 끝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리 겁나 좋은 애. 부모님의 유전자를 너무나 좋게 타고나는 애. 이런 아이들은 뭐 괜찮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 될까? 이렇게 한 명? 두 명? 그 정도밖에 없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그쵸. 서울대 가는 거지.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에어컨 좀 꺼줘. 알았어, 꺼줄게. 자, 이쪽 가볼게요. 합차.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3, 9. 39 곱하기 얼마? 1. 35 곱하기 얼마? 1. 31 곱하기 얼마? 1. 이런 문제가 되고요. 35를 5번 세번 곱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밑에 거는 아까 했던 패턴이 반복되는 형태고요. 위에 있는 거는 그냥 기준을 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를 많이 등장하는 애가 509잖아요. 그러니까 509를 내가 x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 그리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이런 종류의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거 인수분해하시면 x 플러스 1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곱셈공식이니까 아시죠? 자, 밑에 거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거든요. 그렇죠? 요런 느낌 알려주시면 되겠다. 밑에 거는 합차니까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딱히 뭐 재밌는 건 없네요.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진 않아. 이거 어떻게 풀 것 같아?
어떤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6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반복되고 있으면 그 아이를 그냥 x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딱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냥 3차식인 거잖아요. 3차식 전개하시면 요거 전개해 볼까요, 현준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2x. 그럼 얘랑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17x일 거고. 자, 요런 느낌으로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 들어가면 딱 깔끔하죠? 얼마? 얼마? 뭘로 인수면 둘째 마일 좋아요. 마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시고, 그 다음에 15 해서 그럼 얘는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 요 두 녀석이니까 3, 5, 15죠? 그래서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PQR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x를 16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17, 얘는 얼마? 11, 얘는 얼마? 19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됐죠? 우리가 저렇게 어떤 숫자가 반복된다라는 건 기준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을 잡고 그거에 따라서 가는데 보통은 많이 등장하는 아이들을 x라고 놓고 진행하는 게 맞고요. 아까 이 문제처럼 어디 있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509가 두 번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거듭제곱으로 묶여있는 녀석을 x로 놓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 단어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러분들의 숙제는 일단 이 기본 다지기까지가 당연히 되겠죠. 이거 다음 시간에 끝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단어 들어갑니다. 어려운 단어 들어갑니다.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앞으로 볼게요. 자, 정신 차리시고. 우리 중학교 때 교육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중학교 때 교육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의를 계속 제가 물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대답하시면 됩니다. 시영아. 네. 뭐예요? 양의 정수, 영분의 정수. 그렇죠. 양의 정수, 영분의 정수. 양의 정수 자연수. 그렇죠. 양의 정수는 보통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현준아 뭐가 있죠? 정수 아니에요. 정수 아니에요. 정수 아니에요. 뭐야? 네? 진짜 정수 아니에요. 정수 아니에요. 2학년 때렸어. 네? 2학년 1학기 첫 단원에 나와.
무슨 소수? 무한소수. 아니 순환 소수란 순환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는 무리수. 정수환이 순환소수랑 그 지우가 도와줘. 네. 순환 소수랑 뭐라고 하지? 유한소수. 순환 소수랑 유한 소수. 그렇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유한 소수랑 순환 소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무리수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물론 이 둘은 따로 묶어서 무한 소수라고 부르긴 하죠. 이건 벌기를 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가 뭘까? 유주야. 정의. 유리수의 정. 무리수가 무리수가 아닌 거 안 돼요. 모르겠어, 그럼. 생각이 안 나요. 하진아, 유리수가 뭐예요? 동생이 물어봤어. 언니, 유리수가 뭐야?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 동생이 없어? 그러면 누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누나 그런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 서야. 유리수가 뭐야? 분수로 나타냈습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게 좀 다른 게 분수라는 게 아니고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뭐 2분의 6이라 써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수가 아니고요.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애초에 분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분수에서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없으면 전부 다 분수인 거야. 그리고 그 분수들을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그냥 단순하게 분수라고 표현해도 돼요.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뭐 2분의 3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거는 1.5니까 유한소수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분의 7 이거는 반복되죠? 순환소수인가요? 순환소수 맞잖아요. 뭘로 반복돼요? 뭐 어쨌든 뭘로 반복되겠지? 2.3생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자,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그냥 단순하게 분수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분수들은 무조건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렇죠? 분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있을까요? 없어요. 애초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이런 문제를 봤을 거예요. 다음 분수는 순환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표현하시오. 이거 틀린 문제예요. 순환소수 무한소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한소수 무한소수가 아니고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리수라는 건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전부 다 유리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숫자는 전부 다 유리수입니다.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리수에는 또 어떤 아이들이 있죠? 파이. 루트. 파이는 이쪽이니까. 루트로 표현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루트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 형태가 아닌 녀석들.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전부 다 이쪽에 싸그리 땅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빈아, 실수의 정의가 뭐예요? 실수요. 유리수랑 무리수 합친 거. 그렇죠.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수직선에서 자, 지성아, 수직선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실수, 유리수, 무리수 중에 실수. 실수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러면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볼까? 수직선은 무수히 많은 실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겠죠? 실수는 현준아 무수히 많은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도현아, 수직선은 무수히 많은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우진아, 맞아요, 틀려요? 지우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리죠. 뭐 때문에 틀려요? 어디가 남지 않을까요? 남죠. 왜 남냐면 좀 전에 전문가가 누구였지? 지성이가 했나? 수직선은 무수히 많은 실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수는 아까 수아가 유리수랑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실수 안에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수직선은 실수 전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유리수만 있어. 그럼 중간중간 무리수가 들어갈 자리들이 비겠지. 그렇죠? 한마디로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다는 거. 분명히 무리수가 차지하는 구간이 있을 거라는 거지. 왜?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를 다 모아놔야 실수가 이루어지는데 유리수만으로는 실수를 만들 수 없다는 거야. 무리수가 반드시 그 빈 공간을 메꿔줘야만 온전한 실수 전체가 되고 우리 수직선은 실수 전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진아, 뭐가 문제야? 전제에 그러면 무리수가 없는 거예요? 전제에 무리수가 없냐고? 쌤이 물어봤을 때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냐 해서 그럼 유리수만 무수히 아, 많은 거 실수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무리수가 없다는 전제예요. 국어야, 국어. 무수히 많은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아 그러면 그죠? 국어야, 그냥 국어 문제야. 수직선은 무수히 많은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반면에 수직선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건 맞아. 그러니까 수직선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건 맞지? 맞잖아. 근데 수직선은 무수히 많은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아 유리수만 그래서 무수히 많은 유리수를 만들었다는 소리잖아. 이루어져 있다는 소리. 그건 아닌 거지. 그냥 국어야, 국어. 맞잖아, 맞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수직선의 무리수를 어떻게 표시해요? 그걸 너희는 배웠어. 자, 너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었던 그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거 루트 2죠. 그래서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했지. 여기를 루트 2라고 했지. 무리수. 근데 수능을 안 하면 끝까지 이어지는데 그걸 수직선에 표현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루트라는 걸 만드는 거잖아. 루트의 용도가 뭐예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렇지?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를 표현할 수 있어?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길이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해. 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루트라는 아이들은 분명히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를 쓰는 거 맞아. 왜냐면 이게 제곱근표를 확인해 보시면 루트 2라는 게 1.4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맞잖아. 그 아이가 근데 1대1 때 루트 2라는 것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한마디로 이 길이가 어쨌든 루트 2라는 길이인 것도 알고, 그럼 이걸 쭉 밑으로 내려서 이 위치가 이 길이가 결국 루트 2라는 것도 아는 거잖아. 이걸 그대로 내렸잖아. 쭉.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잖아. 근데 루트 2도 1점 하면서 이렇게 쭈르륵 가는데 그거를 수직선에 나타낸다는 게 그걸 샀다고 해서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개념이야. 봐봐. 그러니까 수학의 진심이구나. 자, 1.414가 있어. 그러면 샌드위치정이라는 거거든. 어떤 두 수가 있어요.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야. 루트 2라는 숫자가 있고
얘는 분명히 어떤 수보다는 크고 어떤 수보다는 작을 거야. 그렇지? 여기에 똑같이 1.414를 가. 얘가 쭉 숫자를 이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감싸는 두 수를 계속 배치를 시켜봐. 계속. 그러면 어쨌든 숫자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겠지. 그렇지? 그럼 점점 이들의 간격은 어떻게 될까? 좁아지겠지. 처음에는 1.414, 1.414 그러니까 10,000분의 1 정도의 간격이었다면 그 다음에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억 분의 1 점점 이 가운데 있는 루트 2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숫자 이 유리수야. 얘는 유리수야. 유리수 두 숫자가 점점 간격이 좁아지지. 뭐 어느 시점이 되면 거의 우리가 이 간격을 판단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눈으로 판단할 수 없고 숫자적으로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뭐 1조 분의 1이라든지 1경 분의 1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숫자인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의 개념은 조, 경, 해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 그런 숫자의 개념까지 가면 거의 숫자에 차지하는 게 유명무실할 정도가 되잖아. 그치? 그 시점에서는 하지만 유리수인 건 맞아, 둘 다. 그치? 유리수 수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것도 맞아. 유리수는 당연히 표현되고 있겠지.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숫자도 당연히 수직선에 존재하겠지.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직선의 표현은 가능하다라는 거야. 언제가 됐던지 간에. 이걸 극한의 개념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이 모든 개념을 다 뉴턴이랑 라이프치히가 만드는 거야. 그 전까지는 모호했는데 극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거야. 그게 샌드위치 정리야. 근데 이건 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개념은 다 대학교에서 수학과 애들이 배우는 거지 우리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진 않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이 아이의 넓이는 1이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얘랑 똑같은 그림을 그려. 근데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 0.5, 0.5, 0.5, 0.5가 있잖아. 그럼 이 전체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루트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했냐면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a의 제곱이 2가 된 거잖아. 그랬을 때 이 a라는 값을 풀마 루트 2라고 하자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기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루트 2라는 건 루트라는 건 우리가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하나의 숫자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호야. 그치? 이 기호를 쓴 순간 우리는 얘를 어쨌든 표현이 가능한 숫자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야. 저 기호를 만들어낸 사람도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기호로 정의한 것 뿐이잖아. 정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하나의 길이, 숫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기 넓이가 2였으니까 요 하나의 길이는 루트 2가 될 것이다.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루트 2가 될 것이다. 근데 루트 2라는 길이를 인정했으니까 요 길을 가지고 쭉 이렇게 당겨 놓은 이 아이도 결국 여기의 길이가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원점이니까 원점 플러스 루트 2인 루트 2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통해서 표현을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라는 아이들은 표현이 가능해.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이 있죠. 이건 표현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 근데 존재는 한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야. 그치? 어쨌든 그 숫자가 있는 거잖아.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치? 왜냐면 얘랑 얘는 다른 숫자니까. 범위는 다른 숫자지만 이렇게 쭉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의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지만 어쨌든 간에 존재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수직선에 표현을 할 수 있어. 근데 위치를 특정하기는 힘들지. 하지만 루트는 또 별개야. 루트는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 이렇게 표기하자라고 약속을 했거든. 약속을 했으니까 길이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중에서 루트 말고 파이를 여기다 표현하자 이런 말은 안 하잖아. 그치? 물론 3.14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사이 어딘가 있겠지만 3.14랑 3.15 어디 사이에 있겠지만 이걸 굳이 표현하지 않잖아. 그런 거야. 이 사람들도 루트라는 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방법을 알아냈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고교 교육과정 속에서는 없다는 거지. 됐어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 둘 다 표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얘는 표시가 가능하지만 얘는 표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존재는 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조금 이해하는 게 맞아.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만약에 이런 것들에 꽂혀 있으면 수학과를 가야지. 수학과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먹고 살기는 좀 힘들어 근데 수학과를 가면 선생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보험회사 설계사, 보험 상품 만드는 사람 이런 거는 가능한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무리수까지 왔어요. 우리가 중학교 교육 과정에 딱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요거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 요거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요거 배웠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왔잖아. 그러니까 실수의 짝꿍 뭐 하나 또 나오는 거야 이제. 수 하나가 더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는 실. 그래서 허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허수. 왜요? 몰라. 그 선조님들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흔히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들 하는 표현이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허수는 그 이미지인가? 그 상상 속의 숫자 있죠. 상상하다가 영어로 뭐지? 맞죠? 그거지. 이미지라는 이거 뭔가 그랬잖아요. 발음 구려서 그거를 가져와서 상상 속의 숫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그리고 상상 속의 숫자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고 근데 실제로 이 허자가 우리가 허구할 때 그 허자가 똑같은 숫자 글자긴 해요.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소리인데 그게 실수의 정의는 아니에요. 실수의 정의가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한다. 이게 실수의 정의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숫자는 다 실수인 건 맞아요. 허수는 뭐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이거 생각해봐. 루트 왜 만들었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루트야. 그렇죠? 그리고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도 만들어내고 기호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방정식에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x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2가 나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원래 안 되는 게 맞아. 근데 이 아이가 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합니다. 원래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루트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 녀석을 기호로 i라고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 누군가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긴 거야. 그때 이 i를 이용한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배우게 되는데 자 단순하게 따지면 자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거를 우리는 i라고 하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i래. 한마디로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단순하게 따지면 i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그쵸? 이거 제곱하면 풀마 사라지고 루트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하고 우리는 i를 마이너스까지 따지지 않고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하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 딱 두 가지 기호로 표시한 게 이게 허수예요. 근데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냐? 진짜 할 일 없지. 정말 할 일 없지. 방정식 때문에 만든 거야. 방정식. 우리 방정식 문제 풀다 보면 허근 들어보시죠. 허근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허근은 들어보면 안 돼. 들어봤을 리가 없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들어보시죠. 2차 방정식 푼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 혹은 중근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그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에서 출발한 게 이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참 진짜 할 일도 없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없어져도 되는 존재가 이 허근이라는 존재예요. 허수라는 개념이거든요. 열심히 남아있더라고. 대학 가잖아요. 안 써요.
뭐냐면 수학과 가는 애들이나 쓰는 거지 공과 가는 애들은 허수 안 쓰고요. 예를 들어 문과에서 뭐 경상, 경제, 경영, 뭐 통계 이런 파트도 이거 허수 안 씁니다. 근데 있어.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돼. 가장 쓸데없는 단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 단어를 어려워해. 왜? 배워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왜 저런 걸 만들어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저걸 왜 있어야 되는지 정말 수긍할 수가 전혀 없는데 근데 배우긴 해야 된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배우지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게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 어렵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느낌으로 가셔야 되냐면 그래 알겠어 그냥 해줄게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반항하면 안 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그렇죠. 부수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나중에 교육부 장관 돼서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건 하시고 근데 또 그때 되면 또 내가 고통받은 거 너희도 받아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 단어는 뭐냐면 그냥 편하게 가세요. 그냥 알겠어 그냥 할게 그냥 그렇다고 하자 인정해줄게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원리 없어요. 논리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싫어합니다. 이 단어.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면 얘는 대소관계가 없어요. 좌표평면의 표현도 안 됩니다. 왜요? 허상이거든, 허상. 그쵸?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또 연산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아마 이 괴리감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차분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1시에 수업 시작할 거고요. 자, 딱 시작하면 이 허수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건데 허수는 안타깝지만 다 외우는 거예요. 논리성이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수도 아니에요. 단위예요, 단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짜 암기입니다. 근데 외울 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실제로 외우는데 너희 한 5분 투자하면 다 외웁니다. 외우는데 막 공식처럼 많은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